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원래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중단원 마무리를 하는 거였죠. 이 중단원 마무리에서 표준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11번까지 노트에 문제는 안 써도 되지만 풀이와 답을 쓰셔서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선생님이 출석을 인정해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책에다가 풀어서 올리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노트에 다시 풀으라고 적어 드렸습니다. 책에다 푼 거 인정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원서를 제출하거나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그 주체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입니다. 이제 입시 전쟁이 뛰어든 중학생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주시는 습관을 배우셔야 돼요. 자, 책에다 하신 분들 다시 노트에다가 쓰셔서 제출을 이것도 오늘까지 하루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노트에 답만 써서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풀이 써갖고 다시 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도 풀이 다시 써서 오늘까지 다시 올리세요. 오늘 하루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학은 노트에다가 푸셔야 됩니다.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풀이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길을 잃고 내가 뭘 풀었는지 답이 뭔지 모르고 실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꼭 반드시 노트에 적는 습관, 줄 맞춰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셨다면 내가 하나하나 보고 안내를 해드리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주려고 노트도 제작했는데 지금 그 노트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원래는 대단원을 해야 됩니다. 대단원 마무리는요,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나오시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게요. 벌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요 1차 방정식 여기 끝까지,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여러분 1학년이라서 시험을 보진 않지만 만약에 시험을 보는 1학년이었다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5월 중순의 시험을 보면은 시험 범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거의 대량 휴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수학 교과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진도를 나가야 돼요. 내가 안 해줘도 괜찮은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1차 방정식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다른 교과도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다른 교과는 일부 내용을 안 해드려도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 공부하는데 지장이 조금밖에 없어요. 지장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자의 사용 부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의 사용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식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 만들기 부분, 대입하는 부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 때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 부분이, 식을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네모를 사용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네모를 사용했지만 이거를 이제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왜 사용하는지 우리가 학기 초에 공부를 했죠. 이 학습터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여기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에 만약에 없다면 선생님이 옛날에 들어오라고 했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또 우리가
공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 어떤 수의 K의 2배보다 3만큼 큰 수, 2배보다 2배까지는 K의 2배, 2 곱하기 K죠. 거기다가 3만큼 크다 하면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선생님이 도형 나오면 그림 그리라 그랬어요. 가로의 길이가 A고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B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선생님이 꼭 외워야 할 자주 나오는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따라서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쓰고 싶으면 그 앞에 내용 식에다가 전체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학생 수가 300이고요. 여학생 수가 A입니다. 남학생 수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A와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더했을 때 30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남학생 수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300명에서 A명을 빼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20장의 값이 A1이 우표 한 장의 값입니다. 20장이 K1입니다. 그럼 한 장의 값은 20장으로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K 나누기 20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할 때 나누기는 간단히 정리할 때 분수꼴로 정리할 수 있다. K 나누기 20 해서 20분의 K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넓이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 H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H입니다. 원래 숫자와 문자와 사이에 곱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략 가능한 기호에서 숫자와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AH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A 곱하기 B도요. A, B로 쓰셔도 되고요. 2 곱하기 K도 2K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시면은 네이버 카페와 이학습터 초반에 공부 내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학습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수와 문자의 곱하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A 곱하기 2는 2A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숫자를 앞에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도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B 곱하기 A는 BA 또는 AB입니다. 그런데 보통 알파벳 순서로 씁니다. XYZ의 곱도 XYZ 순서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요. 거듭제곱을 이용해 나타냅니다. X가 3개면 X의 세제곱. 여기서 A가 3개, B가 2개입니다. 숫자 제일 앞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A 3개니까 A의 세제곱. B의 제곱, B가 2개니까 B의 제곱. A의 세제곱에서 A는 미치고요. 이 3은 지수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문제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를 먼저 쓰죠. 0.5를 먼저 쓰시고 X하고 Y 중에서 X를 먼저 쓰고 Y를 나중에 씁니다. 여기도 3을 먼저 쓰시고요. A 제곱을 쓰시고요. B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만 써도 돼요. 1은 생략 가능해요. 1은 생략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가로에 놓고 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시면 둘 다 이거를 통째로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굳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안에 거를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X로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안에 부호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숫자 먼저 쓰시고요. 숫자 쓰시고 알파벳 A가 먼저죠. 그 다음에 가로 B 더하기 C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A가 아니고 D였다고 하면 가로 긴 거보다는 하나짜리
단항식이라고 부르죠. 이 단항식을 먼저 쓰는 게 더 좋습니다. B 플러스 C의 D보다는 이거보다는 D 곱하기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도 물론 있지만 괄호에 들어있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이라면 단항식을 먼저 쓰시는 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나눗셈 기호는 분수꼴로 쓴다. 대신 분모는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수학에서 절대 할 수 없는 3대 법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3대 법칙. 그 중에 하나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요. 아직 몰라도 돼요. 자, 해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4 나누기 A가 되겠죠? 요것은 마이너스는요. 위에 분자에 있어도 되고요. 앞에 있어도 돼요. 근데 마이너스 A분의 4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x 나누기 y는요. 2x 나누기 y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m 나누기 마이너스 5n은 m 나누기 마이너스 5n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5n분의 m이라고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는 건 얘만 마이너스가 되든지 얘만 마이너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위에 거에는 분자가 마이너스였고 3번에는 분모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분자만 마이너스든지 분모만 마이너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6 나누기 A 빼기 B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것은 나누기 B를요. 분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자, 얘는 분모. 따라서 B분의 6A라고 숫자를 먼저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게 나누기 마이너스 8이잖아요. 요건 곱하기고. 따라서 이 동그라미 친 나누기 앞에, 나누기 뒤에 따라오는 것만 분모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8이고 분자는 X하고 A인데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AX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가 밑에 있다는 거는 앞에 있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8분의 AX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가 있잖아요. 중요하네요. 더하기가 있다는 건 항이 두 개란 소리예요. 곱하기 나누기는 하나의 항으로 합칠 수가 있지만 더하기나 빼기는 다 각자 다른 항이라는 거예요. 다른 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 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따로 두 집이에요, 두 집. 그렇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합치려면 동류항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7 곱하기 A는 7A로 하시고요. 더하기 그대로 두시고 B 나누기 2는 B 나누기 2 이렇게 그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요 집과 요 집이 각자 다른 집이에요. 각자 다른 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이제 정리하실 때 9x 따로 하시고 빼기 요거는 분모 얘네들은 분자, y, z는 분자,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서 문제집 사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식 만들기입니다.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 둘레입니다. 둘레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입니다. 따라서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는 숫자 먼저니까 앞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5명이 X1씩을 내서 그러면은 5X1을 낸 거죠? 남은 돈, 거스름 돈은요, 낸 돈 빼기 물품 가격이잖아요. 낸 돈이 5X예요. 5 곱하기 X, 5X. 빼기 물건의 가격은 Y1인 물건 3개니까 Y 곱하기 3, 3Y가 되겠습니다. 거속식 요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노트에 쓰라고 과제를 제출하면서 다 이 지금 나오는 식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식이라고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노트에 쓰라고 하는 건 다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x를 시속 60km로 가는데 걸린 시간과 and 그리고 잘라주세요. 시간은요. 자, 잠깐 지우개로 위에 부분 지우고요. 자, 거속시는 항상 거리, 속력, 시간.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3번 문제 쪽에다 풀게요. 3번. 그러면 x를 시속 60으로 갔대요. 그럼 x 나누기 속력 60입니다. 킬로미터 단위 맞나 확인하셔야 돼요. 시속인지 시속과 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20km를 시속 y로 킬로미터 맞고 시속 시간 맞죠, 여러분들? 따라서 그 시간은 거리 120 나누기 시간 속력 y입니다. 합을 구하래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x는 거리니까 분자에 와 있고요. y는 속력이기 때문에 분모에 와 있는 겁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계값입니다. 이 시계값은요. 지금 얼마나 남았나 보고 여기 시계값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자, 시계값은 대입하는 문제예요. 대입할 때 중요한 거는 괄호. 언제 괄호를 치느냐? 다항식을 대입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대입할 때, 그리고 제곱, 거듭제곱. 제곱만 할게요, 일단. 제곱에 대입할 때. 거듭제곱.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략한 곱하기를 다시 찾아내야 돼요. 3a잖아요. 3a라는 것은 3 곱하기 a입니다. 그래서 a 대신에 3분의 1을 넣으라는 거죠. 대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3a라고 해서 3하고 3분의 1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곱하기는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잖아요. 요거는 뭐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거듭제곱 할 때 선생님이 괄호 치라고 그랬어요, 괄호. 그죠? x제곱이니까 x 자체에 마이너스 3을 넣으시고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9가 된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5a라고 하는 건 5 곱하기 마이너스 2. 음수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치셔야 됩니다. 더하기 1.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0하고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요.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것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3a는 곱하기 생략, 3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므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a입니다. 자, a가 5예요. 그러면 2a는 a의 2배잖아요. 한꺼번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5이 10이 되겠죠. 항상 빼기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각자 다른 집이기 때문에 각자 하시는 거예요. 빼기. 자, 3b 해보겠습니다. 3b는 b의 3배입니다. b가 음수네. 괄호를 쳐야겠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3배면은 마이너스 3이겠네. 자, 마마는 뿔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0 더하기 3이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거듭제곱 괄호를 쳐야겠네. a 5의 제곱이고요. 빼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각자 계산하라 그랬어요. 5의 제곱은 2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24 이렇게 되는 것이죠. 7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8번 해보겠습니다. 혜미가 얻은 열량을 A, B를 사용한 식으로 구하래요.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은 9. 근데 탄수화물 각각 50, 탄수화물 50g 섭취했대요. 그러면은 4 곱하기 50이니까 200kcal. 식으로 시계는 단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하기 단백질 4kcal짜리를 1g당인데 Ag 섭취했대요. 그러면 4 곱하기 A, 4A 더하기 지방은 1g당 9kcal인데 Bg 섭취했대요. 그러면 9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가 25고 B가 2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25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20 대입합니다. 그러면 425가 아니죠. 4 곱하기 25죠. 그래서 200 더하기 4 곱하기 25 더하기 9 곱하기 20이죠. 숫자와 문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 생략 기억하시고 200 더하기 사이에 각자 다른 집이기 때문에 각자 계산 4 곱하기 25는 100 더하기 9 곱하기 20 180 따라서 300에다 180이니까 480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강의가 좀 길었지만 앞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발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이학스터 초반에 내용 보세요. 이학스터 이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할 때 이 부분을 선생님이 미리미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 친절할지도 몰라 사실은 그지? 안 친절하면은 전화하세요. 아니면 학교 잠깐 나오세요. 가르쳐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